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교육부 주요 정책 문서들에서 좀 흥미로운 반복되는 어떤 서술 방식에 대한 겁니다. 네. 여러 정책 보고서를 보면 꼭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오하고 있으나 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틀인데요. 아, 네네. 그 표현이요. 오늘은 이 표현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또 어떤 문제와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교육 정책의 어떤 현실적인 고민 지점을 이해하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특정 서술 유형에 주목하는 거,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렇죠. 이 오오하고 있으나 라는 표현은 단순히 뭐랄까,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걸 넘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딱 명시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아, 네. 어쩌면 이게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좀 솔직하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산이라든지 인력 같은 제약 조건을 미리 알려서 좀 책임 소재를 조절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아무튼 이 패턴 분석을 통해서 정책 추진의 어떤 고질적인 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의 공통점을 좀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패턴 다시 한번 짚어보면 오하고 있으나 오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 틀이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볼게요. 첫 번째가 AI 교육입니다. 2022년에 나온 AI 교육 종합 실행 계획을 보면요. 문제점을 이렇게 써놨어요. AI 교육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 전문성 부족으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아, 역시 교사 전문성 문제군요. 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AI 교과 연수를 확대하고 또 그 모듈형 컨텐츠 있잖아요. 네네, 모듈형. 이걸 보급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개별 학습 목표에 맞게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요. 여기서 딱 보이는 게 시범 운영 자체는 어떻게든 굴러가고 있는데 이걸 진짜 널리 퍼뜨리려고 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교사 역량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결국에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만큼이나 이걸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할 사람, 그러니까 교사들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연수라든지 아니면 쓰기 편한 자료 제공 같은 거요. 네. 교사 역량 문제도 그렇고 또 기술 자체의 어떤 접근성 문제 이것도 이 한계 프레임으로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접근성 문제요? 예를 들어서 2023년 디지털 교육 플랫폼 발전 방안 이걸 보면요. 여기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미흡하여 활용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네, 만들긴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사용자 친화적인 UI로 개편하고 뭐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거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단순히 플랫폼을 만드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인 학생이나 교사가 이걸 쉽고 편리하게 쓰는 것으로 정책의 어떤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술 자체보다는 사용자 경험, UX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거죠. 네, 맞아요. 이런 사용자, 특히 교사의 어떤 실행 능력 부족 문제, 이게 에듀테크 쪽에서도 비슷하게 또 반복이 돼요. 아, 에듀테크도요? 네, 2023년 에듀테크 활성화 전략에서는요, 에듀테크 활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현장 교사 활용 능력이 저조하여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거든요. 역시 교사 활용 능력.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개선 방안으로 내놓은 게 교사들 대상으로 활용 사례 중심으로 좀 실습형 연수를 운영하겠다 이런 거고요. 듣다 보니까 이게 약간 우리는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잘 못 따라와서 아직 완벽하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의 보고서 단골 문구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근데 단지 기술 관련 정책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가 또 있어요. 바로 기초학력 지원입니다. 아, 기초학력 쪽에서도요? 네, 2023년 기초학력 지원 종합 방안을 보면요.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후 지원 체계가 미흡하여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진단은 하는데 그 다음이 문제다. 그렇죠. 진단은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피드백하는 걸 쭉 이어주는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단에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후속 조치랑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진짜 효과를 좌우한다. 이걸 명확히 하는 거죠. 네, 여러 사례를 쭉 관통해서 보니까요. 결국 정책을 시작하는 어떤 선언적인 거랑 그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현실
사이에 그 간극 있잖아요. 네, 그 간극이요.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든 메워보려는 노력이 바로 이 뭐뭐 하고 있으나 이 유형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교사 역량이라든지 시스템 지원, 접근성 같은 이런 실행력 확보가 계속 과제로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정책의 어떤 좋은 의도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의 어려움, 특히 이 실행의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거죠. 그래서 당신께서도 앞으로 교육정책 관련 자료를 보실 때 이 오 하고 있으나 이 부분을 딱 발견하시면 바로 저 지점이 정책의 어떤 실제적인 어려움과 고민이 응축된 곳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책의 실효성을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교육부 정책 문서에 나타나는 특정 문제 기술 유형, O 하고 있으나 O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걸 통해서 여러 정책의 어떤 공통된 고민 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AI 교육부터 기초학력 지원까지 결국은 실행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게 거듭 강조되는 걸 확인했네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제시된 개선 방안들 있잖아요. 교사 연수 확대나 플랫폼 운영 같은 거요. 이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 하는 거죠. 그 개선 방안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수를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하여 한계가 있다. 또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 활용이 미흡하여 한계가 있다. 와 같은 이런 식의 새로운 오하고 있으나 문제가 또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그렇네요. 돌고 도는. 네. 그러니까 정책 개선 노력이 또 다른 한계라는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려면 과연 어떤 고민이 더 필요할지 이 부분은 당신께서도 한번 깊이 탐색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